연방정부 셧다운의 여파로 TSA 인력 부족 현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직원들의 퇴사와 병가 사용이 급증하면서 공항이 폐쇄될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노동운동가 세자르 차베스를 둘러싼 성추행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성적 학대를 당했다는 주장이 잇따르자 농업노동자연합은 사실관계 확인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캘리포니아주 남부 지역에서 이례적인 폭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제 하루 동안 28개 지역에서 역대 최고 기온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정공사가 연속적인 적자 운영으로 심각한 재정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1년 내 자금이 고갈되면서 우체국 서비스가 중단될 가능성도 제기됐습니다. 미네소타주에서 한인 여성이 남편과 주택을 향해 여러 발의 총격을 가한 뒤 경찰과 총격전을 벌인 끝에 체포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뱅크 오브 호프가 장학금을 드립니다. 올해 대학을 가는 12학년 학생들을 위한 호프 장학금, 지금 바로 지원하세요. 이 프로그램은 대형은행의 든든함과 로컬 뱅크의 세심함으로 함께하는 뱅크 오브 호프 제공입니다. 변호사요? 미 법조계가 인정한 탁월한 실력. 좋은 변호사 한 명쯤 알고 있어야 한다던데. 사상 최고의 교통사고 보상금 1,250만 불. 정말 중요한 건데. 초고액 승소는 지금도 계속됩니다. 그러니까 그냥 이름만 들어도 탁 믿음이 가면 좋겠어요. 교통사고 및 각종 상해. 리차드 호프만 법률그룹 323-782-860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18일 첫 소식입니다. 중동 지역 전황이 갈수록 거칠어지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의 핵심 에너지 시설을 직접 공격했습니다. 세계 최대 해상 천연가스전을 타격한 건데요. 이란은 인접한 카타르에 곧바로 보복 공격을 가했습니다. 박성원 기자입니다. 이란 남부 페르시아만의 사우스 파르스는 세계 최대의 해상 가스전으로 이란의 핵심 에너지 시설 중 하나입니다. 이란 국영방송은 사우스 파르스 가스전의 4개 광구가 공격을 받아 가동이 중단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이곳에서 뽑아낸 천연가스를 파이프로 받아 가공하는 아살류에의 에너지 단지도 피격됐습니다. 며칠 전 미국이 이란의 석유 수출 거점인 하르그 섬의 군사시설을 공격한 데 이어 이번엔 이스라엘이 직접 핵심 에너지 설비를 타격한 겁니다. 이란 측은 즉각 보복에 나섰습니다. 세계 액화 천연가스 공급량의 20%를 담당하는 카타르의 가스시설 밀집 지역을 공격한 데 이어 다른 걸프 지역의 에너지 시설을 공격 대상으로 지목했습니다. گلوی فرماندهان و سربازان شما زیر چکمه رزمندگان اسلام است. 미국과 이스라엘 입장에서도 이란 내 에너지 설비를 겨냥한 공격은 이란에 대한 강력한 도발이자 모험입니다. 에너지 설비 파괴가 글로벌 경제에 미치는 충격파가 워낙 크기 때문입니다. 이란 페제시키아 대통령은 이번 공격은 전 세계를 휩쓸 통제불능의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고, 카타르는 긴급 성명을 통해 최대한 자제력을 발휘하라고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이란 측은 라리자니 최고 국가안보회의 사무총장 암살에 대한 보복도 거듭 다짐했습니다. 새 지도자 모즈타바 하메네이는 순교자들을 살해한 범죄자들은 머지않아 응당한 대가를 치러야만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스라엘은 라리자니 사무총장과 이란 민병대 총지휘관에 이어 이란 정보부 장관까지 제거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통행을 두고 8개국과 협상 중이란 외신 보도가 나왔습니다. 다만 중국 위안화로 석유 대금을 결제하는 걸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국제 원유 거래가 대부분 미 달러로 이뤄지면서 미국의 경제 패권이 유지되고 있는데, 이란 측에서는 이참에 미 달러 패권 자체에 균열을 내 미국의 힘을 빼겠다는 전략을 드러낸 것으로 해석됩니다. 최근 2년간 전 세계 원유 결제에서 달러 비중은 약 80%까지 떨어진 반면 위안화 거래는 최대 10% 정도까지 늘어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C 뉴스 박성원입니다. 중동 상황으로 유가와 물가가 치솟으면서 미국 중앙은행인 연준은 기준금리를 동결하기로 했습니다. 중동 상황이 물가 상승 요인이 될 것이라는 평가도 덧붙였습니다. 워싱턴에서 김재용 특파원입니다.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 의장은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 정례회의에서 찬성 11표, 반대 1표로 기준금리 동결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유일한 반대표는 작년에 트럼프 대통령이 지명한 스티븐 마이런 이사로 0.25%포인트 인하를 주장했습니다.
At today's meeting, the committee decided to maintain the target range for the federal funds rate at 3.5 to 3.75%. 연준은 작년 말 세 차례 연속으로 기준금리를 0.25%포인트씩 내렸지만 올해 들어선 지난 1월에 이어 연속으로 동결 결정을 내린 겁니다. 파월 의장은 중동 상황이 경제에 주는 영향도 언급했습니다. The implications of events in the Middle East for the U.S. economy are uncertain. 한마디로 이란 전쟁이 미국 경제에 주는 충격을 현재로선 쉽게 예측하기 어렵다는 뜻입니다. 연준은 다만 올해 말 기준금리의 중간값을 3.4%로 전망했습니다. 작년 12월 전망대와 같은 수준을 유지한 것으로 이는 올해 안에 기준금리를 한 차례 내릴 수도 있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연준은 또 올해 미국의 경제 성장률은 작년 12월 대비 0.1%포인트가 높은 2.4%로 전망했습니다. 아울러 기준금리 결정의 핵심 지표인 올해 개인 소비 지출 가격 지수는 작년 12월보다 0.3%포인트 높은 2.7% 상승률을 예상했습니다. 연준은 또 일자리 증가는 낮은 수준에 머물렀고 실업률은 최근 몇 달간 거의 변함이 없다고 평가했습니다. 한편 오늘 기준금리 동결로 우리나라와 미국의 기준금리 차는 상단 기준으로 1.25%포인트를 유지하게 됐습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김재용입니다. 연방정부 부분 셧다운의 여파로 TSA 인력 부족 현상이 심화되면서 공항이 폐쇄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교통안전청은 현재 공항 보안 검색 인력 약 5만 명이 급여 없이 근무 중인 가운데 수백 명이 퇴사하고 병가 사용이 급증하면서 인력난이 심각해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Our TSA officers, as long as they don't get paid, they're going to continue to call out. They can't afford to come in, and they're going to quit altogether. And that's a serious concern, and that's going to continue to impact staffing at airports across the United States. We saw this morning. 특히 지난 16일에는 전국 공항에서 평균 10% 이상이 결근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현재 일부 공항에서는 몇몇 보안 검색대가 폐쇄되거나 대기 시간이 2시간 이상 이어지는 등 이용객들의 불편이 커지고 있습니다. 휴스턴 합의공항은 화요일 병가율이 40%를 넘겼고 뉴올리언스도 30% 중반대를 기록했으며 애틀란타 공항에서는 보안 검색대 일부가 폐쇄됐습니다. 필라델피아 공항 역시 6개 검색대 가운데 3곳이 폐쇄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교통안전청은 이 같은 상황이 지속될 경우 공항이 폐쇄되는 사태까지 벌어질 수 있으며 특히 규모가 작은 공항부터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30여 년 전 세상을 떠난 미국의 노동운동가 세자르 차베스를 둘러싼 성추행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뉴욕타임즈 보도에 따르면 차베스와 함께 활동했던 노동운동가 돌로레스 우에르타를 포함한 여러 여성이 1960년대 당시 차베스로부터 성적 학대를 당했다고 주장했으며 일부는 미성년자였다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우에르타는 1966년 차베스가 외딴 포도밭에서 자신을 차 안으로 데려가 성폭행했다고 주장하며 당시 보복이 두려워 신고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이후에도 여러 여성들이 차베스로부터 성적 학대를 당했다고 주장하면서 관련 의혹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전미 농업노동자협의회의 후신인 농업노동자연합은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해 관련 의혹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피해자 지원 절차를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일부 단체들은 오는 31일 세자르 차베스의 날을 앞두고 예정됐던 관련 행사를 취소하거나 재검토하고 있습니다. 한편 차베스는 1960년대 라틴계 농장 노동자의 권리와 이민자 노동자의 처우 개선을 위한 운동을 이끈 인물로 1993년 사망 이후 거리와 공원, 학교 등에 그의 이름을 붙이는 등 미국 노동운동의 상징적 인물로 평가받아 왔습니다. 캘리포니아 남부 지역에서 이례적인 3월 폭염이 이어지면서 여러 지역에서 기온 기록이 잇따라 경신됐습니다. 국립기상청에 따르면 어제 하루 동안 28개 지역에서 최고 기온 기록이 깨졌고 특히 팜데일과 랭캐스터 등 LA 카운티 북부 지역에서는 기온이 화씨 109도까지 올라 기존 1일 최고 기록을 넘어섰습니다.
LA 다운타운은 1914년 최고 기온인 화씨 95도를 넘어 어제 98도를 기록했고 롱비치는 기존 95도 기록이 99도로 경신됐으며 애나하임도 90도에서 100도까지 치솟았습니다. 이번 더위는 계절 평균보다 크게 높은 수준으로 기상당국은 이례적으로 이른 시기에 나타난 강한 고온 현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당국은 폭염으로 인해 탈수, 열탈진, 열사병 등 건강 위험이 증가할 수 있다며 노약자와 야외 활동자에게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기상청은 이번 주 금요일까지 대부분 지역에서 고온 현상이 며칠 더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며 충분한 수분 섭취와 야외 활동 자제를 권고했습니다. 미국 우정공사가 심각한 재정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데이비드 스테이너 우정국장은 최근 청문회에서 지난 2024년에 95억 달러, 2025년에 90억 달러, 2026년 1분기에는 13억 달러의 적자가 발생했다며 연속적인 적자 운영으로 재정 상황이 악화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The Postal Service is at a critical juncture. At our current rate, we'll be out of cash in less than 12 months. So in about a year from now, the Postal Service would be unable to deliver the mail. USPS는 의회에 차입 한도를 확대하고 규제를 완화해 우편 요금을 인상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의원들 역시 재정 문제의 심각성에는 공감했지만 일부는 비효율적인 운영 구조를 지적하며 자체적인 비용 절감이 우선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일각에서는 연방정부 차원의 지원 필요성도 제기됐습니다. USPS는 일반적으로 세금 지원 없이 우편요금 수익에 의존하는 독립기관입니다. 미네소타주에서 한인 여성이 남편과 함께 주택을 향해 총을 쏘고 경찰과 총격전을 벌이다 체포됐습니다. 스위프트 카운티 셰리프국에 따르면 지난 13일 오전 9시 15분쯤 애플턴 루스 애비뉴 인근 한 주택에서 36살 한인 수진 김 코벳과 남편 브랜든 제로드 코벳이 체포됐습니다. 이들은 주택을 향해 최소 15발 이상의 총격을 가한 뒤 길가에 주차돼 있던 차량의 문을 강제로 열고 도주하려 했으며 경찰이 이를 제지하자 경찰을 향해서도 총을 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두 사람은 이후 차량 안에서 경찰과 몇 시간 동안 대치하다 체포됐으며 경찰은 비살상탄과 최루가스를 사용해 상황을 통제했습니다. 이번 사건으로 경찰관이나 주민 중 부상자는 없었으며 용의자들은 경찰관 살해 미수 등 여러 중범죄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한편 두 사람은 현재 더글라스 카운티 구치소에 수감돼 있으며 보석금은 $100만 책정됐습니다. 캘리포니아주 몬로비아에서 주민을 여러 차례 공격한 곰이 결국 안락사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주 야생동물관리국은 지난 15일 반려견을 산책시키던 여성의 다리를 핥히는 등 공공안전을 위협한 곰을 마취해 포획한 뒤 어제 안락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여성은 무릎 부위에 상처를 입었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으며 당시 곰의 모습은 지역 방송사 KTLA 생중계 화면에도 포착됐습니다. 당국은 DNA 분석 결과 해당 곰이 지난해 6월 발생한 또 다른 곰 습격 사건과 동일 개체로 확인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반복적인 공격 전력을 고려해 불가피한 조치를 취했다는 입장이지만 일부 주민들은 사전에 예방이 가능했던 상황이라며 불필요한 안락사였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Fish and Wildlife is more reactive than they are proactive. I mean, people love these bears. People love this community, and something needs to change between the way everyone communicates here. 당국은 또 포획 당시 함께 붙잡힌 새끼곰 2마리는 재활 과정을 거쳐 자연으로 방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늘 아침 뉴저지주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큰 불이 나 주민 수십 명이 대피했습니다. 서머셋 카운티 비상관리국에 따르면 오늘 오전 5시 30분쯤 올드 요클로드와 202번 국도 인근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특히 불길이 빠르게 번져 아파트 지붕 일부가 전소됐고 24가구가 불에 탔으며 건물 주변에 있던 차량 여러 대에서도 피해가 보고됐습니다. 이번 화재로 주민 65명이 긴급 대피했지만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당국은 화재 진압 후 현장 수습과 함께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LA 전역에서 대대적인 음주운전 단속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LA 경찰국은 세인트 패트릭스 데이 기간을 맞아 음주와 약물 운전으로 인한 사고 위험이 높아질 것으로 보고 단속을 대폭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오는 19일에는 오후 6시부터 11시까지 보이라이츠 올림픽 블러버드와 옴 애비뉴, UCLA 인근 웨스트우드 블러버드와 로체스터 애비뉴 교차로에서 음주운전 검문이 진행됩니다. 이어 20일에는 같은 시간대에 그리피스 파크 인근 하이페리언 애비뉴와 벨리 브링클 로드, 행콕 팍 라브레아 애비뉴와 오크우드 애비뉴, 캄튼 지역 임페리얼 하이웨이와 캄튼 애비뉴에서 단속이 예정돼 있습니다. 또 21일에는 셔먼옥스, 22일에는 플로렌스 지역에서도 순차적으로 검문이 실시됩니다. 경찰국은 과거 음주운전 사고 데이터를 바탕으로 단속 지점을 선정했다며 상황에 따라 위치는 변경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경찰 인력을 집중 배치해 음주와 약물 운전 등 위험 운전 행위를 강력히 단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LA 한인타운의 비영리 의료기관 이웃케어 클리닉이 한인사회 의료 복지 서비스 강화를 위한 전문 인력 확충에 나섰습니다. 올해로 40주년을 맞은 이웃케어 클리닉은 최은하 부소장, 제임스한 환자지원부 디렉터, 김형재 대외협력 매니저 등을 새롭게 영입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통해 메디켈과 메디케어, 커버드 캘리포니아 등 공공의료보험 정보를 신속하게 전달하고 한인을 포함한 저소득층과 무보험 주민을 위한 원스톱 의료 서비스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1986년 전쟁 영웅 고 김영옥 대령과 한인사회 인사들이 설립한 이웃케어 클리닉은 현재 연방정부 인증 의료기관으로 성장해 가정의학과와 내과, 소아과, 치과, 검안 등 다양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 환자 지원부를 통해 메디켈, 메디케어 상담과 가입 지원은 물론 각종 복지 프로그램 안내까지 무료로 제공하며 지역 주민들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이웃케어 클리닉 측은 언어와 소득, 이민 신분에 관계없이 누구나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네이처메딕 후코이단을 써서 저는 참 행복해요. 환자들이나 손님들이 벌써 후코이단에 대해서 알고 달라고 하시는 분이 대부분이고 어려운 병에 걸린 사람들, 면역이 제대로 작동이 안 되시는 분들, 떨어지시는 분들 그런 사람들한테 억지로라도 권하고 싶어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몸이 좋아졌다는 사람들을 많이 보니까 믿고 따라줬을 때 정말 행복해요. 자연의 선물 네이처메딕. 전문가의 도움이 없다면 SBA 대출은 막막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CBB뱅크는 SBA 대출 전문가입니다. SBA 대출은 CBB뱅크와 함께하세요. We stand with accident victims during the hardest moments. Whether it's a car, truck, motorcycle, pedestrian, or rideshare accident, you deserve the best attorneys by your side. At DK Law, we're modern injury and accident lawyers who go all the way. We fight smart, we move fast, and we win big. At DK Law, when we take a case, we take it all the way. 최고의 한인 암 전문의와 함께하면 치료가 달라집니다. LA 한인타운과 부에나파크에 위치한 USC 노리스 종합암센터. 언어나 문화적 어려움 없이 치료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한인 의료진이 상담하고 진료해드립니다. 다양한 분야의 전문의들이 협진을 통해 진단과 치료에 최선을 다하며 임상시험 참여의 기회도 제공합니다. 환자를 먼저 생각하는 마음. USC 노리스 종합암센터. 오늘 예약하십시오. 중동 상황 장기화로 석유 수급 불안이 가시화되면서 한국 정부가 원유 자원 안보 위기 경보를 2단계로 격상했습니다. 원유 의존도가 높은 산업의 피해도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이지수 기자입니다.
브렌트유 5월물 선물 가격은 배럴당 103.42달러. 잠시 내렸다가 다시 상승세로 돌아섰습니다. 미국, 이란 전쟁 전과 비교하면 40% 넘게 올랐습니다. 정부는 4단계인 원유 자원안보 위기 경보를 1단계인 관심에서 2단계인 주의로 격상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에다 중동 주요 산유국의 생산, 수송 시설이 파괴돼 수급 불안이 가시화됐다는 판단입니다. 중동 상황의 장기화 가능성이 커지고 원유 생산과 수송 여건이 악화되면서 공급망, 무역, 산업 전반에 걸쳐 불확실성이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다만 가스는 연말까지 쓸 수 있는 대체 물량이 확보돼 관심 단계를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국제에너지기구와 공조에 풀기로 한 2,246만 배럴의 비축유부터 단계적으로 방출할 계획입니다. 또 아랍에미리트로부터 원유 2,400만 배럴을 최우선적으로 공급받기로 하는 등 대체 물량 확보에도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필요할 경우 차량 오부제도 시행할 방침입니다. 산업계 피해는 이미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국내 원유 소비의 60%를 차지하는 석유화학업계와 석유 제품인 에틸렌이 공정에 필수인 조선업은 공장 가동을 걱정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특히 에너지 의존도가 높은 산업이죠. 석유 제품이라든지 화학 고무 플라스틱 제품들은 영향이 좀 클 거예요. 이란 미국 전쟁이 1년간 지속될 경우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0%대로 떨어질 것이란 전망까지 나옵니다. MBC 뉴스 이지수입니다. 중동 상황이 여전히 불안한 가운데 코스피가 어제 5% 넘게 올라 5,900선을 넘었습니다. 반도체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되살아나며 전쟁 이후 최고 수준을 회복했습니다. 구민지 기자입니다. 코스피가 5% 급등하며 5,800을 넘어 5,900마저 회복했습니다. 미국 이란 전쟁 직후인 지난 3일 이후 보름 만에 처음입니다. 장 막판엔 프로그램 매수 호가의 효력을 일시 정지하는 사이드카까지 발동됐습니다. 기관이 역대 최대인 3조 원 넘게 순매수했고 외국인도 9천억 원 가까이 사들였습니다. 마침 주주총회가 열리는 날 삼성전자는 20만 원을 다시 돌파했고 SK하이닉스도 100만 닉스를 되찾았습니다. 삼성전자는 한국을 찾은 AMD CEO 리사 수를 만나 반도체 공급 협약도 맺었습니다. 반도체 공급 부족이 계속이 되고 있는 상황들이고 이제 그 과정 속에서 이제 삼성전 하이닉스가 이제 을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좀 갑의 위치로 사실은 좀 가는 듯한. 여기에 일부나마 호르무즈 길이 열리면서 국제 유가가 하락했고 정부가 UAE로부터 1,800만 배럴의 원유를 추가로 공급받기로 했다는 소식도 호재가 됐습니다. 또 대통령이 자본시장 간담회에 나서며 차질 없는 개혁을 언급한 것도 투자 심리를 한층 자극했습니다. 모건 스탠리는 한국 정부의 개혁이 궤도에 올랐다며 중복 상장 제한 등 후속 과제가 순차적으로 시행되면 코스피가 2년 안에 8,500까지 오를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다만 중동의 불확실성은 여전히 변수입니다. 중동의 사태가 길어지면 결국 반도체 경기나 이런 쪽으로도 영향을 미치는 쪽으로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시장은 일단 기준금리 회의를 앞둔 미국 연준이 최근의 유가 상승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어떻게 평가할지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구민지입니다. 국회 법사위가 여당 주도로 공소청과 중수청 설치 법안을 의결했습니다. 그제 당정 합의안을 발표한 뒤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고 있는 건데 검찰개혁 법안은 오늘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입니다. 이재욱 기자입니다. 오늘 열리는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공소청, 중수청 설치 법안 처리를 위해 국회 상임위원회가 잇따라 가동됐습니다. 먼저 열린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야당 의원들은 중수청이 출범하면 권력의 입맛에 맞는 수사만 할 것이라는 우려를 제기했습니다. 행안부 장관에게 과도하게 부여된 그 지휘, 감독 권한은 국가 수사력을 정권의 하수인으로 전락하게 만들게 될 겁니다. 하지만 여당은 법안의 통제 장치를 충분히 담았다면서 검찰개혁은 국민적 여망이자 검찰 스스로 초래한 일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정권의 입맛에 맞게 권력을 무지막지하고 어마무시하게 휘두른 것은 이제 윤석열 검찰이었죠. 그래서 이제 지금 검찰개혁은 검찰이 스스로 자초한 것이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반대한 가운데 행안위는 중수청법을 의결했습니다. 이후 열린 법사위에서는
공소청 법까지 더해 공방은 더욱 거칠어졌습니다. 실질적으로 문민 통제가 아니라 인민 기소, 인민 수사 이렇게 되겠구나 이러다가 그러면 암장 미국의 수사를 배심원 했는지 제도는 인민 재판입니까? 새로운 검찰 개혁을 한다고 하면서 수사 지휘권을 아예 박탈을 해버렸어요. 오늘은 검찰의 사망일입니다. 오늘 검찰청이 사라질 수는 있으나 국민의 인권 보호관으로서의 검사는 다시 부활하게 된다는 말씀. 하지만 결국 여당 주도로 공소청과 중수청 설치 법안은 모두 법사위를 통과했습니다. 앞서 지난 1월 정부의 검찰개혁안이 발표된 뒤 당내 반발로 법안 처리가 2달 넘게 지체되다 우여곡절 끝에 당정 합의안 발표 뒤 하루 만에 검찰개혁 법안이 소관 상임위와 법사위를 줄줄이 통과한 겁니다. 여당은 오늘 본회의에서 두 법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지만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로 맞설 계획이라 공소청, 중수청 설치 법안은 빨라야 오는 21일에나 입법 절차가 완료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이재욱입니다. 스마트폰으로 짧고 자극적인 영상을 보다 몇 시간을 훌쩍 넘긴 경험 많으실 텐데요. 특히 학생들의 경우 스마트폰만 보다가 책을 읽게 되면 큰 어려움을 겪게 된다고 합니다. 박진준 기자입니다. 1분짜리 쇼츠, 15초짜리 틱톡과 그보다 더 짧은 릴스. 눈도 머리도 정신없이 돌아갑니다. 막 쇼츠 같은 거 보면은 얼마 안 봤다고 생각하는데 막 1시간 지나가 있고 2시간 지나가 있고. 차분함과 집중력이 요구되는 독서는 그만큼 더 낯설어지고 있습니다. 책을 어떤 방식으로 읽는지 알아보는 시선 추적 검사. 학생 시선을 따라 책 위에 점과 선이 그려집니다. 정상적으로 책을 읽으면 시선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평행하게 움직이게 됩니다. 그런데 이 학생은 지문을 읽다가 앞으로 돌아가서 다시 읽는 시선 역행 현상이 나타납니다. 특정 단어에 오래 머물수록 큰 원이 그려지는데 단어마다 이해가 안 되는지 굵은 포도알이 여러 개 뭉쳐진 듯한 모양도 많이 나타납니다. 이 초등학교 5학년 학생의 읽기 방식은 더 정신이 없습니다. 시선이 문장 위아래, 좌우를 무질서하게 왔다 갔다 하는 지그재그형 이동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멀티미디어 환경에 더 많이 노출되면은 그런 그 패턴이 좀 망가져서 역행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현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2024년 충남교육청이 초중학생 242명을 검사했더니 초등생 98%, 중학생 92%가 시선 역행이나 지그재그 같은 현상을 보이며 정해진 시간 안에 주어진 교과서 지문을 다 읽지 못했습니다. 제대로 읽지 못하니 이해도도 크게 떨어집니다. 지문에 등장하는 단어들 뜻을 물었더니 초등학생의 93%, 중학생의 96%가 60점을 넘지 못했습니다. 편향된 알고리즘이나 가짜뉴스도 걸러내기 힘들어집니다. 스마트폰 일상화에 맞서 바르게 읽는 습관, 천천히 음미하며 지식을 받아들이도록 하는 교육이 절실해 보입니다. MBC 뉴스 박진준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실력 있는 변호사가 필요하십니까? 60년 역사의 대형 로펌 KMFM 로펌의 최미수 변호사와 함께하세요. 교통사고, 민사법, 형사법, 가정법 등 풍부한 경험과 최고의 실력으로 완벽하게 도와드립니다. 최고의 보상을 책임지는 실력 있는 대형 로펌. 도움이 필요할 때 강한 힘이 되는 변호사. KMFM 로펌 최미수 변호사. 213-427-2350. 2026년 아스테바 헬스플랜은 식료품과 일반 의약품 비용으로 연체대 2,880불까지 혜택을 드립니다. 사용하지 않은 금액은 다음 달로 2월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1888-688-8584로 문의하세요. 메디케어 가입자라면 치과 비용도 걱정하지 마세요. 2026년 아스티바 헬스플랜은 연체대 3,560불까지 치과 혜택을 제공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1888-688-8584로 문의하세요. 새순이 돋아나는 봄처럼 우리 몸에도 새로운 활력이 필요합니다. 새로운 활력은 바로 깊은 잠에서 온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활기찬 일상을 되찾아줄 3월의 숙면 습관을 시작합니다. 첫 번째, 잠들기 30분 전에는 스마트폰을 멀리해 블루라이트를 차단하고 뇌가 편안히 쉴 시간을 주세요. 두 번째, 바나나처럼 숙면에 좋은 음식과 함께
유기산이 풍부한 매실을 섭취해 하루의 피로를 풀고 몸의 긴장을 완화하세요. 세 번째, 잠들기 전 가벼운 스트레칭으로 몸의 긴장을 풀어 하루의 피로를 덜고 마음까지 편안한 휴식을 누려보세요. 작은 습관 하나가 모여 올 한 해를 버티는 든든한 힘이 됩니다. 2026년 당신의 모든 날이 건강함으로 가득하도록 가족의 건강과 일상을 지키는 작은 루틴 우메켄이 함께합니다. 이상으로 3월 18일 수요일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